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평양의 여자 남인이 평양남자 김정국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겨울이 됐어요. 겨울 하면은 어떤 계절이죠? 겨울하면 춥고 따뜻한 집안이 좋아지는 계절이죠. 네, 그리고 또 이제 눈이 오는 계절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눈을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. 계절. 네, 뭐 한국에 왔으니까 크리스마스가 기대가 되고 막 그렇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북한은 지금 우울한 분위기예요. 아, 그렇죠. 네,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고 나서부터는 연말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. 네, 뭐 추모대요 뭐 하면서 또 아마 할 건데. 아, 지금 딱 그 타이밍이긴 그쵸, 하네요.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. 추모 주간이겠다. 네, 정말 한국에 와서 연말이 너무나도 연말다운 연말을 네.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기도 하고, 또 겨울 하면 눈의 계절인데 저희가 북한에서도 눈은 심심치 않게 많이 봤잖아요. 그 많이 온 눈이 잘 녹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많이 녹이기 때문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처럼 뭔가 눈 녹이는 어떤 걸 쓰진 못하잖아요. 아, 뭐 소금이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거죠? 소금, 모래라든가. 무슨 뭐죠? 그 소금이라고 안 썼던데 마대에 보니까. 아, 그래요? 그 있어요. 전문 용어も있어요. 제가 이제 요만나트림이라고 쓰나? 요만나트림도 아니에요. 무슨 뭐였는데 뭐 약간 과산화수소 같은 과산화수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북한은 어쨌든 이제 눈이 오면 햇빛으로 자연적으로 말리는 그런 방법들이다 보니까 얼음도 꽤 이제 오래 많고. 녹아요. 네,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인해서 썰매도 많이 타고 뭐 겨울이면 외발기도 타고 막 경사로에서 그랬었는데 이제 미끄럼 많이 타고. 스릴 장난 아니죠, 그거. 그렇죠. 네, 어쨌든 밭이 다 찢어질 때까지 막 타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, 그러다가 이제 딱 한국에 왔어요. 한국에 와서 눈을 좀 더 색다르게 즐기게 되지 않았나. 아, 스키 타는 거요? 그렇죠. 네. 저는 정말 스키장, 한국에 와서 스키장을 이제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, 그래서 어떤 겨울이면 가볼 수 있는 장소? 네, 그거 이제 스키장이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나는 스키장을 가봤을까? 아, 절대 그런 생각 못 하죠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북한도 꿈도 못 꾸죠. 네, 북한도 뭐 나름의 스키장이 있어요.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해서. 그것도 뭐 몇 년 전에 생겼죠. 그렇죠. 김정은 정권 때 생겨났는데 상태는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세계 무슨 최상의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했다고 막 자랑을 했었는데, 그래요? 저는 그런 거 건설할 때마다 참 그게 좀 답답한 게, 내라는 게 진짜 많잖아요. 짜증나요, 막. 그래요. 특히 평양 시민들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. 그쵸. 내라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내라 저거 내라, 심지어 뭐 마대 내라. 네. 군인들이 이제 쓸 장갑까지 내라고 맞아, 시민들한테 맞아. 부담을 시키잖아요. 그리고 군인들이 하루 먹을, 한 끼 먹을 식량 지원 밥각이라고 해서. 맞아요. 도시락 네, 도시락 뭐랄까. 비닐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랑 담고. 그쵸. 밥이랑 했는데 그 기준이 너무 웃긴 게, 이거 좀 에피소드예요. 사람들이 하도 이제 먹을 게 좀 부족하고 내는 거에 성심성의인 사람들이 없잖아요, 북한 그렇죠. 사람들. 그러니까 밥에다가 대충 뭐 염장무라든가 집에 흔히 있는 반찬 같은 걸 내니까 기준이 있어요. 달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아, 맞아. 두부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고 김치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었거든요. 솔직히 평일에 그렇게 못 먹잖아요. 그렇죠. 못 먹는데 그렇게 도시락을 싸서 내라고 하니까. 그렇게 내면, 근데 아침에 내잖아요? 그러면 그걸 그러게. 점심이나 저녁에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엄청 다 식어가지고 꽁꽁 얼어서 저는 가는데. 그게 제대로 가서 먹을지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. 지금 궁금해요, 너무. 지금은 여기처럼 뭐 이게 배송이 막 로켓 배송 냉동처럼 그쵸. 짝짝짝 가는 것도 아닐 거고. 그리고 가서 어디서 데워 먹을 때나 있나?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. 어쨌든 그런데, 네, 스키장 건설에 군인들이 먹을 밥까지 내라고 하는 그런 북한이거든요. 그렇게 해서 건설을 해놓고 인민을 위한 문화봉사기지를 또 건설했다라고 또 김정은의 칩으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데, 어차피 우리 돈으로 세운 건데, 네, 업적은 다 김정은한테 가고, 또 우린 또 못 타보고. 그쵸, 엄청 엄두도 못 비싸고, 네, 한 번 갔다 오는데 몇백 달러가 깨진대요.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뭐 차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랬나? 뭐 국내 공항? 엄청 돈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북한에서는 엄두도 못 냈던 스키장, 한국에 와서 가봤죠. 저는 정말 북한에서처럼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스키장 맞아요. 가는 게. 저도 그래서 2015년에 한국에 왔는데 아마 제가 처음으로 스키장 간 게 한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래요. 그러니까 애초에 그 스키장은 뭔가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애초에 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, 애초에. 그런 데를 어떻게 가, 뭐. 엄청 비쌀 것 같고, 막, 안 어울리는 거예요, 나의 생활이랑. 그렇죠. 네. 나중에 보니까 막,
그 같은 또래 애들이 뭐 어디 평창 갔다 왔다네, 뭐 어디 갔다 맞아요. 왔다니 하니까 나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? 그래서 갔죠, 뭐. 그니까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갈 생각을 못했고, 맞아. 겨울에 스키장으로 놀러 간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,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. 주변에. 미엔신 그때가. 그쵸. 저는 스키장. 광아치 아니었으면 저는 스키장을 못 갔을 거예요. 강아치 형이 하도 이제 네. 가자 푸시해갖고. 그쵸. 강명 오빠가 하도 좋아하니까 스키장을 가자 해서 처음에 갔을 땐 저는 안 탔잖아요. 저는 안 타고 보기만 하고 이제 그러게. 종욱 씨는 탈 줄 안다 그래가지고 탔잖아요. 들어가기 전에는 막 밝은 불빛 같은 게 막 보여요. 그 건물 너머로. 그렇지. 그 불난고 같은 막 그래가지고 와 되게 약간 드라마에서도 봤었고 북한에서 몰래 봤던 드라마에서 스키장도 겨울연가에 스키장 나오잖아요. 꽃보다 남자에도 나오거든요. 꽃보다 남자에 나오고. 그래서 되게 그런 곳에 내가 왔구나라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엄청 높고 엄청 커요. 맞아. 와, 나 이제 그렇게 큰 줄 몰라요. 거의 산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그 눈으로 담벼까지 쌓아놨어요. 맞아. 그렇죠. 통과 못하게 어느 쪽으로만 들어가게. 그 숱한 눈을 보면서 야 이거 서울에 눈이 안 왔는데 여기는 언제 이렇게 눈이 왔대? 이런 생각,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, 처음에. 이거 강원도에 내린 눈을 싹 다 모아서 여기다 갖다 놨나? 진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. 강명 오빠한테. 강명 오빠 이거 인공눈이라고 그러는 거지. 뭐요? 이게 어떻게 자연적인 눈이냐고. 인공눈을 갖다가 여기다 해놨다고. 인공눈으로 그래서 산 몇 개를 그렇게 다 눈으로 뒤덮는다는 게 진짜. 그니까 그 코스만 여러 개잖아요. 저희가 갔던 곳은 평창 올림픽도 이제 있었던 그런 곳이고. 근데 이제 인공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? 그 정도 덮으려면은. 그러게 좀 상상이 안 돼요. 그게 뭐 적어도 1m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? 두께가? 그러니까요. 그걸 이제 산 전체를 그렇게 코스 따라서 쫙 깔아야 되는데. 그리고 또 하루에 녹는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? 낮이면. 그쵸. 그러면 또 이제 대포로 계속 쏘면서 그거 유지하고. 네, 버스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인공눈을 어떻게 생산하나? 난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. 몰라요. 똑같잖아요. 생긴 거의 뭐 똑같아요, 차이를 못 느끼게끔 막 그래가지고 근데 보수도 그냥 올려서 쏘겠죠 뭐. 맞아요. 보수도 너무 잘 되어 있고, 그러니까 몇 시간에 한 번씩 그 보수 하잖아요. 그거를. 맞아요. 차가 다니면서. 네, 근데 약간 그 생각이 났어요. 북한에 있을 때 야외 빙상장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. 제가. 얼음판? 네, 그러니까 야외 빙상장이다. 여름에도 이용할 수 있다. 막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되게 신기했죠.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있으니까. 그러면 완전히 야외는 아니고 위에 그 천장만 뚫린 형식이거든요. 네, 이렇게 덮고. 근데 물이 빙판에 물이 그렇게 많아요. 진짜. 진짜요? 막 타고 가다 넘어지잖아요. 어시 쳐져요? 다 젖어요. 바지가 그냥 쫙 다 젖어요. 진짜. 왜냐면 녹는 거예요. 그 당연히 여름이니까 녹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름에 갔던 거죠. 여름인데 야외 빙상장이 있어요? 네, 북한에 그런 게 있어요. 야외 빙상장이라고 해서. 그건 뭐 녹을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. 녹을 수밖에 없는데 안 녹을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여름에도 있구나. 네. 왜냐면 이제 뭐 한국에 와서는 실내이긴 하지만 빙상장이 거의 뭐 완전 땅땅한 수준이에요. 탕탕 탱겨나더라고요. 그냥 그 스키날이, 스케이트 날이. 근데 북한에서는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났고 그걸 보다가 이제 강원도 스키장을 갔는데 어떤 뭐 눈이 녹은 부분이라든가 움푹 패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. 그렇죠. 뭐 한 몇 시간에 한 번씩. 4시간에 한 번인가? 딱 뭐 버스를 그렇게. 하니까. 네. 와,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.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프랑스에 유학을 나갔었잖아요. 프랑스 나가갖고 건축학과 공부하다가 겨울방학이 됐어요. 근데 외국은 좀 북한과 다르게 한국도 방학이 좀 길잖아요. 여름방학도 길고 겨울방학도 좀 길고. 겨울방학이 되게 긴 거예요. 그러니까 3개월. 네, 근데 이제 막 문짝들에 그 광고들이 붙더라고요. 뭐 500유로에 알프스 있잖아요. 스키 패키지. 알프스. 그래갖고 근데 500유로인 거예요. 근데 저희가 그때 700유로를 받았잖아요. 솔직히 뭐 몇 개월 정도 배 좀 걸고 좀 절약하면 갈 수는 있어요. 물론 파리를 벗어나야 되니까 뭐 허락도 받고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비싸 보이더라고요. 그러고 뭐 탈 줄도 모르는데 뭐 거기 가서 뭐 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근데 거기 뭐 간다는 외국 학생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부러웠죠. 얘네는 이런 걸 막 저렇게 큰 돈을 내고. 대학생이. 네. 그리고 좀 저는 500유로가 비싸게도 비쌌지만 그거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이잖아요. 패키지가. 일주일 동안 500유로 써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냥. 그러니까 그쵸. 그냥 차마 저 일주일 저런 걸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. 너무 사치라고 생각이 든다. 500유로를 못 쓰겠더라고요. 그때
같이 갔던 북한 친구들이 저 가볼까? 우리가 뭐 얘기해서 뭐 가고 싶은 애들 뭐 하고 가볼까 막 그랬었는데 끝내는 그 500유로란 돈 때문에 그렇게 써버리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해서 끝내 못 탔죠. 지금이었다면 근데, 무조건 갔을 텐데. 한국에 와서 딱 타보니까 이제 솔직히 뭐 겨울에 스키장 한 번 가는 건 기본이잖아요. 그렇죠. 한 번은 가줘야죠. 나중에 프랑스에서 알프스 가서 한번 스키 타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. 알프스 지금은 그 돈으로 어렵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도 들고. 그렇죠. 그렇죠. 또 네, 어렵긴 500유로면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스키장 한번 뭐 알프스를 경험하는 돈 치고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. 지금의 마인드였다면 500유로 내고서라도 그때 tas을 것 같아요. 그쵸. 가서. 경험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.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프랑스에서 그나마 그런 걸 봤는데 저는 아예 멀타라는 나라는 너무 더운 나라니까 스키라는 것 자체를 생각도 못 해봤고 항상 어릴 때 봤던 스키나 보드 같은 경우는 뭐 만시대 텔레비전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. 겨울철 올림픽 할 때. 그래서 보드 샥샥샥 피해가지고 깃발대가 이제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. 너무 때려냈다면서 그렇게 오잖아요. 뭐 사람들이 무슨 약간 무슨 벌레 끼고 하듯이 이렇게. 와, 저 그걸 보면서 그냥 저거는 어떤 어나더 레벨의 프로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기교다.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, 그때. 그렇죠. 근데 제가 이제 보드를 배워갖고 지금 S자는 안 돼요. S는 안 되는데 가랑입 자세는 되잖아요. 너무 신나는 거예요. 그때 진짜 우와 이거 인생이 이 맛에 사는구나 막 기다리고 올라가서 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올라가는 기간도 되게 길어요. 뭐 맞아요. 이제 그 케이블 뭔가 그것도 타고 가야 되고 했는데 내려오는 건 순간이잖아요, 사람이. 근데 그 쾌감, 약간 그런 것도 있고, 와 내가 이런 걸 한다고?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보드라는 것도 처음 봤어요. 사람 키만 한다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. TV로 봤을 땐 되게 작아 보였으니까. 스키랑 다 여기 처음 봤죠, 와서. 그러니까요. 뭐 스키장이 어떻게 생겼지, 뭐, 봐야 상상을 하죠. 그냥 뭐, 어떻게 타는 거지? 뭐, 가보니까, 쫙 이렇게 리프트 타고 올라가고, 또 다시 또 쫙 내려오고. 참. 네, 여기서 어린애들 와서 많이 타잖아요. 낮은 코스에서. 아빠들이 가르쳐주고 그런 거 보면, 진짜 행복하게 산다 싶어요. 와, 정말. 우리는 그냥, 동네 앞에 그 오른판에서 외발기 타고 썰매 타면서 막 그러고 놀았는데. 그쵸. 막 차 사고 난다고 엄마가 막 그러고. 맞아. 그게 있는데, 참 그런 걸 보게 되면은, 이제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지는구나.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. 돈을 벌 재미가 있구나. 진짜. 너무 좋잖아요. 가족이 나중에 애들이 생겨가지고 가족끼리 가서 막 스키 가르쳐주고 보드 가르쳐주고. 그렇죠. 한 번씩 그렇게 확 힐링하고 오고 얼마나 좋아요. 전 스포츠에 돈 쓰는 건 진짜 안 왔고.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숙소에다가 이제 딱 숙소를 잡아가지고 1박 2일, 2박 3일로 놀러 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. 그때 보면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돈 많네. 그 생각 많이 들어요. 정말. 장비들 진짜 좋고, 막 차들도 그냥 꽉 메우고 주차장 막. 그러니까요. 이 사람들 다 놀러 온 거야? 아니, 저희는 갈 때마다 장비를 대여하잖아요. 주변 장비샵에서. 근데 진짜 본인 장비를 갖고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전문적인 스키 선수나 보드 선수로 자라날 생각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어떤 장비들. 그렇죠.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인데, 그냥 취미생활에 내가 좋아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탁 지불하고 내 장비 갖고 이제 딱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스키도 한번 타보긴 해야 되는데. 그쵸. 올해 언제 한번 가서 타야죠. 올해도 가야죠. 네, 정말 가줘야죠. 한국에 왔으니까 누릴 건 다 누려야죠. 그래요. 지금은 좀 돈을 못 버니까 많이 이러고 있지만 돈 많이 벌게 되면 겨울에는 스키 타러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여름 되면 수영하러 다니고 농구하러 다니고 축구하러 다니고 진짜 일과 스포츠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. 스포츠는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e스포츠까지 포함해서. e스포츠. 엑스트림은 안 돼요. e스포츠. e스포츠가 뭐예요? 게임.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. 이거 그대로 넣어주세요. 왜요? e스포츠도 좋아요. 여러분, 게임은 절대 안 돼요. 그것도 스포츠예요, 스포츠. 그 스포츠는, 그거는 전문가들한테만 스포츠 영역인 거고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나를 그냥 망가뜨리는 리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. 저는 야외 스포츠도 좋아해요. 네, 야외 스포츠가 훨씬 건강에도 좋고, 수영 좋아하고, 정신 건강에도 스케이트 좋고, 좋아하고, 스키도 재밌고, 그니까. 농구, 축구, 배구, 웬만한 거 다 좋아해요. 저희가 이렇게 스키의 매력, 특히 보드의 매력을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느껴봤지. 뭐 북한에서였다면 못 느꼈겠죠. 간지나죠, 보드. 넘어질 듯 안 넘어지는 그 S자.
그래가지고 진짜 나중에 그런 걸 하나하나씩 경험할 때마다 야 이거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다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친구들이랑 언제 이런 데 한번 놀러 와보나 가족끼리 언제 놀러 와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스키장이 한국에는 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경기도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강원도에도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산을 깎아서 스키장 만들고 거기다 또 돈을 퍼부어서 눈을 만들어서 뿌리고. 근데 그런 거를 북한은 하나 해놓고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이제 한국은 뭐 명함도 못 내밀죠. 하나 정도 갖고는. 참. 북한 주민들이 하도 세계 서식을 모르니까 그냥 뭐 선전하면 그냥 야 멋있다 우리나라 뭐 최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사실 좀 창피하죠. 뭐 그거 이제야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그게 있다니까요. 네,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. 어쨌든 이렇게 겨울의 계절이 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스키장도 가게 될 거고. 네, 스키장 가서 브이로그 간단하게 찍어요. 그쵸. 하는 것도 네, 셔츠 영상으로. 아, 셔츠도 좋고. 가랑입 자세를 좀 더 연마해서 일단은 뭐 올해 중으로 S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보드라는 게 한 시간 타니까 가랑입이 조금 돼가지고 신기했어요. 네, 그래서. 가랑잎은 그냥 하면 됩니다. 저 서는 것도 무서웠다니까요, 처음에. 보드 신고 서는 것도. 이제 거기서 두려움을 조금 이겨내고 넘어질 걸 각오하면서 용기를 내면은 S자가 됩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올해 중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타는 모습을 셔츠로 한번 찍어서 팍 가죠. 오늘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같은 눈이지만 이제 눈을 갖고 색다른 경험을 해봤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네, 시청자분들 중에도 스키를 엄청 좋아하시고 매니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, 올겨울 안전에 유의하셔서 겨울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